많은 사람들은 테슬라라는 기업의 장점을 뛰어난 제조 기술력,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 괴짜 CEO, 강력한 FSD 소프트웨어 성능, 스타트업과 같은 생동감 넘치는 업무 분위기 등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하시지만 저는 이러한 모든 장점을 더해 혁신성과 개방성을 모두 갖춘 회사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통 테크 기업들은 두 가지 방향을 갖습니다. 먼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은 혁신성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둘째로 혁신성의 선점 효과를 놓친 기업이라면 개방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들을 자신의 생태계 안으로 끌어당기며 뒤처진 혁신성을 빠르게 추격하는 구조를 갖죠. 1990년대 컴퓨터 시장에서 혁신적인 운영체제인 맥OS를 만들어서 자신들만의 컴퓨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던 애플과, 이를 따라해 다양한 컴퓨터 제조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체제인 윈도우를 개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결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발전의 역사의 사례는 또 있죠. 시간이 지난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은 손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본격적인 대중화를 이루었던 시기였고, 이때도 애플은 iOS라는 강력한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선보이면서 자사 제품들만이 이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는 폐쇄적 전략을 추진했고, 이번 대전의 상대는 애플의 혁신성을 따라잡기 위해 안드로이드 OS를 만들어 애플을 제외한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신의 생태계로 들어오게 만드는 개방형 전략을 썼던 구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굵직한 테크 산업의 역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신성장 산업의 1위 기업은 그들만의 혁신성을 바탕으로 폐쇄적 전략을 구사하며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에만 강력한 팬덤을 만들어가는 반면, 이 산업에 뒤늦게 진입한 후발주자 중에서는 늘 1위 혁신 기업이 포기한 개방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나머지 기업들을 자신의 생태계로 끌어들이며 양강 구조를 완성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과거 컴퓨터 산업과 손안의 컴퓨터라고 불렸던 스마트폰 산업의 역사에서 반복된 흐름을 바탕으로 현재 폭발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스마트카, 자율주행카 산업의 흐름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이 시장을 주도하는 혁신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이미 전세계 1분기에 전기차 중에서가 아니라 전체 차량 판매 순위 중 1위가 테슬라의 모델 Y가 되어버린 현재 2023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전기차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이 시장의 모든 제조 관련 엔지니어링 기술과 FSD로 대변되는 자율주행 기술의 혁신은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테슬라를 제외한 수많은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과 전기차 스타트업 중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판매하고 실제 소비자가 도로에서 베타 테스트를 하면서 사용하는 사례는 없는 거죠. 자, 그럼 2008년 이후 스마트폰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다음으로 약 15년이 지난 2023년 현재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자율주행 스마트카 산업의 혁신 기업인 테슬라는 당연히 과거 컴퓨터 산업과 스마트폰 산업의 사례처럼 독보적인 혁신성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만드는 폐쇄형 경영 전략을 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연 이 시장에서는 누가 과거의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했던 것처럼 혁신성은 딸리지만 개방성을 무기로 나머지 세를 규합하는 전략을 펴며 스마트카 시장을 양분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죠. 그런데 최근 이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폭풍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6월 초에 포드가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와 커넥터를 함께 사용하며 테슬라 생태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엔 제너럴 모터스 역시 테슬라 생태계로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8일 제너럴 모터스, 그러니까 GM이 테슬라와 협력해서 2025년부터 회사의 북미 충전 표준인 NACS 커넥터를 전기자동차에 통합하고 북미 지역 12,000개 지점의 테슬라 슈퍼차저 위치에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액세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죠. 이렇게 순식간에 미국의 주요 레거시 자동차 회사 두 곳이 모두 테슬라의 전기충전 네트워크인 슈퍼차저와 충전 방식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고 쥐지치면서 테슬라 생태계 안으로 들어왔고, 이로써 미국 자동차 회사들 사이에서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건설적인 동맹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영상 초반부터 제가 과거 신성장 산업의 혁신 기업들과 양강구도를 만들었던 기업들의 전략을 쭉 설명드렸던 걸 듣고 지금 이 뉴스와 테슬라의 행보를 보시니 어떤가요? 왜 이게 엄청난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 신성장 산업의 양강구도 패턴이라면 테슬라는 애플처럼 폐쇄형 네트워크 전략으로 가면서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만들고 구글 웨이머가 됐던 엔비디아가 됐던 개방성 컨셉으로 나머지 세를 모으는 형태로 양강구도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테슬라는 애플의 혁신성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방성을 모두 갖추고
이제 막 대중화된 전기차 시장과 앞으로 펼쳐질 스마트카 산업의 넘사벽 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애플의 iOS 플러스 구글의 안드로이드 방식의 혁신성과 개방성을 모두 갖추고 자신들이 구축해놓은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오픈하면서 북미 지역의 레거시 자동차 기업인 포드와 GM을 포용하는 이 클래스, 이거 어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사기캐에 가까운 경영 전략까지 펼치는데 아직 인프라 네트워크도 없고 기가팩토리 같은 전기차 전용 대량 양산 라인도 없는 나머지 기업들은 정말 아직도 테슬라의 상대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전기차 보급률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스스로 이 엄청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기업들은 너도나도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 안으로 합류하는 현상들이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포드와 GM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단순히 충전차저라는 물리적 네트워크에 국한된 생태계 합류지만 시간차를 두고 점점 지역이 확대되는 완전 자율주행 FSD 베타 버전 릴리즈가 결국 완성 단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FSD라는 스마트카의 핵심 AI가 얼마나 큰 테슬라 네트워크 합류의 요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제가 하는 얘기가 상상 속의 일들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연초까지도 포드하고 GM이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합류해서 충전 시스템을 통일할 거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미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하셨을 분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결국 북미는 테슬라, 포드, GM 합쳐서 점유율이 70에서 80% 정도 되니까 슈퍼차저 네트워크로 통일되는 분위기죠. 이게 테슬라의 혁신성과 개방성이 통합된 미친 경영 전략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시간차를 두고 슈퍼차저라는 물리적인 인프라 네트워크를 넘어서 FSD라는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로도 확대되고 결국 테슬라에서 제공하는 완전 자율주행 AI와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북미, 중국, 일본, 대한민국,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현재 애플은 아이폰을 통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5%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자신들의 제품만 iOS를 사용하는 폐쇄적 전략만으로도 앱스토어를 통해서 연간 1460조 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손안의 모바일 디바이스 하나에 국한된 얘기고 시장 규모 자체가 훨씬 큰 모빌리티 산업에서 전기차 스마트카라는 신성장 1위 기업이 구축한 혁신적인 충전 차저 네트워크와 자율주행 AI를 이용한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다른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그 네트워크와 AI를 개방하면서 자신들의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제가 테슬라에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전 세계 0.001%의 천재가 이끄는 이 기업은 일반적인 경영 방식의 틀과 R&D 방식, 마케팅 방식 등을 모두 다 깨버리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고 설령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과장되어 보였던 기업의 방향성은 무조건 완성된다는 믿음이 지금껏 계속 입증돼 왔기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창의적인 경영 전략이 시장에 먹히며 가시적 성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을 갖고 2030년까지 제 금융자산의 큰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뉴스에서는 시간차를 두고 테슬라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레거시 기업들의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와 같은 테슬라 주주분들이시라면 계속 확장되는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며 테슬라 주주로서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